네. 지금 우선 이제 밖에 나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나오기가 여자아이 치고는 좀 과격하고 말을 잘 안 듣긴 하네요. 특히 차도에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어머니께서? 걱정 많이 되죠. 네. 밖에 나가면 아무래도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걱정이 되는데 또 쟤는 밖에 나가면 지 세상인 것 마냥 안 되니까 이렇게 손잡고 가자가도 안 되고. 안 돼요. 예,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막 뛰어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뛰어다녀요. 이렇게 이쁘게 걸어 다니는 법이 없어요. 항상 뛰어다녀요. 선생님, 이렇게 낭옥이가 밖에만 나가면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이제 자기가 더 잘하는 거를 더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어머님 뵀을 때도 그래서 낭옥이가 그렇게 산만하게 뛰어다니고 위험 행동 많이 하니까 몇 번 그럼 뼈 부러지거나 사고 당했냐 했더니 아직까지 그런 적이 별로 없다라고 하세요. 신기할 정도로. 예, 운동신경이 아이가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몸을 되게 잘 움직이고 그걸 또 되게 잘하니까 더 신나는 거고 보면 균형도 되게 잘 잡고 힘도 아주 딱 보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놀이 경험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고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더 이제 우선적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돌 정도 넘게 되면은 애들이 제법 되게 잘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몸을 움직이는 놀이 이제 매료가 돼가지고 틈만 나면 점프하고 기어 올라가고 매달리고 이런 것들은 다 하는 거고요. 이런 놀이가 아주 위험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격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감각통합 능력에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균형을 잘 조절하고 이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시각, 청각, 공각, 지각 능력, 중력에 대항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쫙 통합돼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오르려는 애들, 애들이 왜 이렇게 오르냐? 이거 돌 되기 전에도 애들이 그렇게 오르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수평 운동 능력뿐 아니라 수직 운동 능력에 대한 그 내적 동기, 본능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걷기도 전에 애들은 막 기어가면서도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시공간 지각 능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너무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감각통합 능력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저렇게 움직이고 도전하는 것들이 또 좋은 한 가지 어떤 다른 능력을 발달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어른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그런 행동이 참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어서 이제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제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참 필요한 행동들인 거네요. 근데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의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위험한데요, 위험하지 않는 거고 상황 판단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게 그건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길을 가서 어떤 높은 데를 보면 그렇게 올라가서 점프를 하려고 그랬을 때 그게 해도 되는 공간이라면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 여기가 조금 아니야. 근데 아이는 그 순간 뭔가 뛰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뛰고 싶었어. 근데 여기는 이렇게 뿔뚝 튀어나와서 다치겠다. 위험하겠다. 어디가 좋을까? 그래서 될 만한 데를 찾아가서 거기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되고 안 되고를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맞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장소를 고려해서 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주게 되면 아이들도 그러면서 하나의 학습, 어떤 통제력을 발달시키게 이제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평소에 신체 놀이, 우리가 만 6세 이전의 아이들은 여자건 남자건 간에 하루에 적어도 30분 정도는 격렬하게 놀아야 된다라고 해요. 격렬한 신체 놀이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격렬하게도 놀고 그랬을 경우에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욕구가 방출이 되면서 좀 집안에서 조금 덜 나대는 것들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운도 조금 빼주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낭홍이가 집에서는 엄마가 하세요. 엄마 이렇게 의존형이었는데 유치원에서의 모습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 할 일도 똑부러지게 하고. 근데 그러면서 다른 친구의 그 과제물까지도 이제 참견을 좀 하시더라고요. 낭홍양께서. 근데 그 모습이 좀 어머님하고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집에서는 이렇게 날 시키기만 하고 밖에 나가서는 또 자기 친구들한테 또 잘하고 하는지 집에서도 좀 그렇게 하지. 자기가 알아서 좀 척척 좀 하지.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그 스타일이 이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약간 답답해하고 이제 급해서 또 먼저 손이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이런 양육 태도를 갖게 되면 아이는 괜히 내가 내 맘대로 했다가 또
또, 야, 그거 아니잖아. 이런 소리 들으면은, 더 기분 나빠요. 그럼 차라리 내가 안전하게 엄마한테 시키거나 엄마한테 다 물어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또 우리 어머님이 약간 급한 성격이 있으셔갖고, 또 답답하니까 또 손이 먼저 나가면서 또 막 해줘요. 그럼 아이는, 이거 괜찮거든. 자꾸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 엄마가 이제 평소에 좀 지적이나 잔소리나 좀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아이는 힘에 대한 욕구, 이거는 본능이에요. 누구나 어떤 힘을 행사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갖게 되는데, 어머님이 통제를 많이 하다 보면은 아이는 이제 힘에 대한 욕구가 좌절돼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엄마 눈치 보면서 엄마가 했는데 또 엄마가 그러면서 또 엄마가 막 해줘. 이거 좀 괜찮구나. 부려먹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어른은 항상 자기를 지시하고 제한하는 존재라고 느낀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보다 만만한 또래나 어린아이들에게는 거기서 이제 자기의 힘의 욕구를 행사하려고 들면서 또 이것저것 막 가리키는데, 이제 배운 거를 문제 해결 방법은 아이들은 그대로 부모 거를 통해서 배워요. 엄마가 하던 것들을 그대로 배워서 때로는 이게 좋은 의도에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제 잔소리처럼 들려가지고 또 결과는 또 그닥 좋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어머니께서 낭옥이한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산만함이었는데, 유치원 선생님 말씀은 정말 달랐습니다. 산만하지 않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낭옥이의 상태도 검사해보고 어머니하고의 상담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 엄마와 낭옥이의 놀이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인형으로 무엇을 하나 했더니 계단을 하나 둘 오르는데, 놀이하는 모습이 영 불편해 보이는데도 내릴 수 없을 것 같아. 엄마는 왜 내릴 수 없다고 단정했을까요? 이번에는 낭옥이가 태엽을 감아 돌리는 인형에 관심을 보이는데요. 약이 없나 봐? 건전지가 없나 봐? 이거는 뭐 하는 거지? 글쎄. 엄마의 반응에 낭옥이는 바로 포기. 다른 장난감을 탐색합니다. 이번에는 선생님과의 놀이 시간. 야, 그럼 엄마랑은 무슨 놀이 하고 싶어? 나오기? 삐양. 자신이 원하는 놀이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엄마가 더 화나면 더 무서워. 아빠가 더 화나면 무서워. 똘똘이 있거든. 놀이에 정신이 팔려있을 땐 엉뚱한 대답만 되풀이하는데요. 집중하지 않으면 정확한 대답을 못하는 낭옥이. 왜 이런 걸까요? 뒤이어 엄마와의 상담에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24살에 결혼을 하고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직장을 다니고 이제 임신할 때쯤이 5월 달이었는가 봐요. 나는 임신할 생각이 없었고, 나는 아직 엄마 될 자격이 없었죠. 저는 10달 내내 그 생각이었어요. 눈, 코, 입만 엄마한테 양보하고 다 아빠 닮아라. 그러니까 저같이 안 컸으면 좋겠다는 게, 네? 왜 그렇게 엄마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피하고 싶으셨어요? 저 같은. 왜 엄마가 어떻게요? 자신을 닮은 아이가 나올까 걱정이었다는 고백. 저는 늘 화가 나요, 제 행동에. 저는 그전에는 뭐 2-3살 살 때는 근데 너무 활발해 나오고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은 그 활발함이 너무 넘쳐서 위험한 행동까지 이어지니까 분명히 소파에서도 내려와, 나오가 자꾸 거기 올라가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그게 지금 몇 년째. 근데 정말 기분이 안 좋을 날은 아마 이 고무장갑을 치고 가서 말로 몇 번 하다 안 되면 이제 손이 날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손이 먼저 가요, 좀. 그래서 밤에 또 잠이 안 와요. 또 오늘 또 이성을 잃어서 혼자 미치겠구나. 화내고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엄마는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집니다. 저희가 상담 과정을 일부 들여다봤는데요. 어머님도 했고 낭옥이도 했고, 선생님 낭옥이 먼저 그 상담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해 주세요. 상담 평가할 때는 사실은 산만한 행동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워낙 평소에 어머님이 이제 산만하다.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이런 표현 우습지만 제가 기를 쓰고 찾아봤는데요.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거나 그럴 때 못 들은 척. 진짜 못 듣는 건지 엉뚱한 답을 하거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흔히 산만한 아이들이 보이는 청각적인 부주의가 또 의심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갑자기 굉장히 성급하게 뭐 평소에는 이렇게 말을 하다가 아까도 보셨지만 무슨 노래 하고 싶어? 뺑뺑뺑 막 이런 식의 깜짝이 어떤 성급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떤 산만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도 됐는데 어떨 때 주로 그러냐면은 자기가 혼자 놀거나 그럴 때는 전혀 산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개입을 할 때, 제가 말을 시키거나 뭘 할 때 아이가 급 당황하게 되면서 엉뚱하게 말도 뭐 애기같이 말을 하거나 뭐 이제 오히려 목소리도 커지고 제가 말하는 것들을 그냥 눌러서 자기가 말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의 모습을 보여서 낭우이가 갖고 있는 산만함이 단순히 진짜 산만한 게 아니라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인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됐고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조금 짧은 편이었고 발음도 아직 어려서 그런지 좀 불명료한 것들이 있었는데 혼자 말을 할 때나 아니면 자기가 그냥 먼저 말을 할 때는 괜찮은데 제가 말을 시키면 또 급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래서 누군가가 편안하게 주거니 받거니 한 어떤 의사소통 경험, 상호작용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산만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낭욱이는 엄마를 좀 어려워한다라는 느낌이 들고 전체적으로 엄마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회피적인 애착 유형이 좀 엿보이는데요. 우리 낭욱이도 엄마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엄마가 좀 자기한테 어떤 과분한 자극을 자꾸 주고 또 자기의 안 좋은 점을 자꾸 지적하다 보니까 집에 있을 때는 엄마의 눈치를 살피지만 보다 자유로운 곳에 가면은 더 좀 자기식대로 하고 엄마를 찾지 않는 그런 유형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피적인 애착은 겉으로 보기엔 참 독립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후로 친밀하고 가까운 대인관계 경험을 하는 데는 약간의 제한점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까 어머니